이게 다 뭐야? 어디서 난 거야? 며느리 가방에서 발견했어. 세상에, 설마 그 애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이런 못된 것들.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가 않아. 영자야, 넌 어떻게 할 거야? 부모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아들 며느리가 했던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려고? 안녕하세요. 지금은 왼수가 된 아들을 둔 70대 최영자입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던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아침부터 웬일이니? 그냥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추위는 문제 없어. 어머님,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하게 전화해 온 적이 없었던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점차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검진은 잘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아, 그냥 요즘 건강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며느리의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진 결과는 괜찮으세요? 혹시 큰 병이라도. 별 문제 없대. 걱정 마.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졌어. 남편 사진의 말을 건네자 마치 그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부쩍 걱정되네요. 갑자기 왜 그러니? 너희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 시간 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통장과 보험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인가?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새 패딩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뭐라고? 패딩을? 네, 백화점에 좋은 겨울 옷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어머님과 함께 쇼핑하고 싶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옷을 사준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나 옷 많아. 굳이 살 필요 없어. 어머님, 이제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미심쩍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옷을 사준다니. 오후가 되자 아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그냥 오랜만에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효도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 갑자기? 항상 마음은 있었는데 표현을 잘 못했네요. 아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평소에는 만나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던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밀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브랜드 매장부터 가볼까요? 여기 패딩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며느리가 저를 고급 브랜드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싼 옷은 필요 없어.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입어보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매장 직원이 패딩을 건네자 며느리가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색상이 피부톤에 딱이네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패딩을 입은 모습이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걸로 하시죠. 아니야, 이런 비싼 옷은 필요 없어. 집에 가자. 자리를 피하려 하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야 효도하려고 하는데 거절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이때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카드는 내가 낼게. 아니, 내가 내야지. 어머님 선물인데. 두 사람의 어색한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점심 드실래요?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래, 가자. 차 안에서 며느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자주 쇼핑도 다니고 외식도 해요. 그동안 너무 혼자 계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니? 아니요, 그냥. 요즘 어머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관심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살고 계신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왜? 아니요, 그냥.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팔라는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난 지금 집이 좋아. 어머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패딩을 옷장에 걸어두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자식의 관심이 과연 진심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갑자기 집 얘기까지 꺼내다니.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명품 패딩을 사준 이후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님 생각이 나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요즘 혼자 드시면 반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까봐 걱정됐죠. 고마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니 오히려 더 낯설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찬을 들고 오는 며느리의 행동이 어색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점심 드실래요? 제가 오늘은 삼계탕을 끓였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있어.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혼자 계신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며느리의 초대에 망설여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초대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시간 될 때 갈게. 어머님, 그냥 오늘 가시죠. 차도 가져왔어요. 며느리의 고집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 식탁에 앉아 있자니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자주 오세요. 주말마다 모셔올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영양죽도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수저까지 떠먹여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한 친절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병원은 자주 가시나요? 가끔 건강검진 정도만 받지. 별일 없어. 혹시 보험은 몇 개나 들어두셨어요? 순간 수저를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슬그머니 보험 얘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건 왜 물어보는데? 아, 요즘 어르신들도 보험 많이 드신대요. 어머님도 하나 들어드릴까 했죠. 마치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며느리가 낯설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오후 대비를 잘 하셔야 해요.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상품 중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 퇴직금이나 보험금은 잘 정리해 두셨어요? 그건 알 필요 없다. 근데 그건 왜 묻니? 아, 요즘 노인분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되어서요. 이웃집 허영숙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며느리는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도 반찬 가져올게요. 며느리가 나간 후 허영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갑자기 며느리가 자주 오네? 웬일이야?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반찬도 해오고 보험 얘기도 하고. 조심해.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가 많대. 허영숙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자야, 우리 동네 박씨 할머니도 그랬어. 자식들이 갑자기 효도하더니 결국 집 문서 다 뺏겼대.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이 그럴 애는 아닌데. 요즘 세상이 어떤데?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할머니가 돌아간 후 며느리가 두고 간 도시락 그릇을 정리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바뀐 며느리의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진짜 효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남편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 집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며느리가 서둘러 나간 후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저런 가방을 두고 갔네. 가방을 들어보니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면 줘야겠다. 가방을 소파 위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떨어졌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점점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어디 아픈 데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곧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그때를 노려야지.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을까?
서랍에서 못 찾았어. 장롱 깊숙이 숨겨뒀을 거야.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 녹음 내용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제 집을 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급히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서 작은 기계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건 도청 장치잖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소형 도청 장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안을 살피자 침실 전등 뒤와 주방 선반 아래에서도 같은 장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려고 자주 왔던 거였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병원에 가는 날 그때 통장을 찾아보자. 그리고 집 문서도 찾아봐야 해. 아버님 돌아가실 때 받은 보험금이 꽤 된다며? 그 돈만 있으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효도, 과한 친절, 재산에 관한 질문들, 모두 제 재산을 노린 연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걸 자식이라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에요. 통화를 끊고 발견한 도청 장치들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허영숙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영수가 지금 잠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와서 보면 알아. 중요한 일이야. 30분 후 허영숙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도청 장치들과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난 거야? 며느리 가방에서 발견했어. 집안 곳곳에 도청 장치도 설치해뒀더라고. 세상에, 설마 그 애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녹음기를 틀어 들려주자 허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가 않아. 영자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관계를 끊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내일 온대. 나도 한번 연기를 해볼 거야. 뭐? 어떻게? 이 녹음기로 그들의 대화를 더 녹음할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허영숙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 알아. 이제는 내가 속지 않을 거야. 밤이 깊어 허영숙 할머니가 돌아간 후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이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도청 장치를 발견한 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 근처 카페에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창가 자리로 부탁해요.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리 있네. 저기 앉자. 좋아. 그들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 뒤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한테 말했어? 아직 오늘 만나기로 했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내가 알아보고 있어. 보험금이 꽤 된대. 그래.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많더라. 어머님이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
손에 든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들이 제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괜찮은 위치야. 팔면 꽤 나올 것 같아. 정말? 얼마나 나올까?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최소 5억은 나올 거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구슬려서 통장 관리 맞게 해야 돼. 구슬리다니 그런 표현은 좀. 지금 시어머니 환심 사느라 힘들어 죽겠어서 그래.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다정함이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맞아. 아침마다 문자하고 전화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돈만 생각하면 화가 나. 시어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더 듣기 위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것도 다 작전이야. 건강 괜찮은지 알아야지. 지난주 병원 검진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좀만 참자. 곧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 시어머니 통장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은행 가기로 했어. 그때 다 정리할게. 시어머니 재산이면 우리 노후는 문제 없지.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저의 노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찔리네. 이러는 게 너무 나쁜 걸까? 뭐가 찔려? 우리가 모셔야 할 텐데 그 돈 다 써버리면 우리한테 피해잖아.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하다가 이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어머니 뵐 시간이야. 그래. 오늘은 꼭 통장 얘기 꺼내봐.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속 있지 않으셨죠? 지금 갈게요.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어머님, 걱정되네요. 제가 병원에라도 모셔다 드릴까요? 가식적인 관심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를.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물건들을 정리해 봅니다. 영자 씨, 혼자 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영수가.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전화해. 언제든지 달려올게. 허영숙 할머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서재 책장에서 하나씩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 사이사이에는 남편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꼼꼼했지.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놀라운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강원도 휴양지에 있는 땅 문서와 여러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이런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네요. 서류 뭉치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재산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패할 경우 당신의 재산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이 비밀 계좌는 오직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왔니? 그냥 둘러봤어요. 서재에서 뭐 하세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며느리의 눈이 책장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할 거야. 며느리가 나간 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어땠어? 찾았어? 아니, 어머님이 계속 서재에 있어서 시아버지가 분명 여기 땅 문서를 숨겨뒀을 거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빚을 갚으려면 꼭 필요해. 내일 다시 와서 찾아보자.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큰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은 저희가 정리할게요. 아들이 다시 들어와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유품이 아닌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 아들이 물러서는 듯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청소도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나간 후 서재 구석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출 서류였습니다. 5억이 넘는 대출금.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무슨 서류 보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왜 다시 왔니?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그게 뭔가요? 아들의 눈이 제 손에 든 서류를 향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너희 대출 서류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말 안 했니? 이렇게 큰 빚이 있는 줄 몰랐어.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럼 내 재산을 훔쳐가려고 한 거니?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재산만 바라보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죠?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몰래 가져가려고 했잖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급해서. 남편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투자가 걱정이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 그 일기장. 당장 나가. 지금은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아들이 서재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영자야, 내 생각에는 확실하게 시험해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아픈 척 해봐.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럼 그 애들 반응을 볼 수 있잖아. 허영숙 할머니의 제안이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로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약하게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나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큰 병이래. 수술비가 많이 들 것 같아. 많이. 얼마나 들까요? 3천만 원 정도?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순간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세요? 응, 힘들어. 네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허영숙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아들이 병원비 얘기 듣더니 갑자기 바쁘대.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돈 얘기만 나오면 달라지는 법이야.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하던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 자식들 연락 왔어? 아니, 한 통도 없어. 에이, 그런 자식들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 허영숙 할머니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나 어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오진이래. 네? 정말요? 응, 별 문제 없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나 봐. 아,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제가 건강해서인지 아니면 병원비를 안 써도 돼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쩐 일이었니? 아,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구나.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 이번 주말요? 잠시만요. 아, 이번 주말은 출장이 있어서. 변명을 늘어놓는 아들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고마워. 근데 일주일 동안 왜 연락 없었어? 저도 회사 일이 많아서 어머님 신경 못 썼네요. 죄송해요. 알겠어. 그래도 이제 자주 보자. 네, 그럴게요. 아, 어머님, 그런데 혹시 보험금 청구는 안 하셨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걱정했던 것은 제 건강이 아니라 보험금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진이었으니까 청구할 일이 없지. 아, 그러셨군요. 다행이네요. 통화가 끝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허영숙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순 없어. 허영숙 할머니와 둘째 테스트를 더 확실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에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 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자야, 이번엔 확실하게 해봐야 해. 네가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당연하지. 그래야 그 애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 친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지난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들이 며칠 전부터 다시 연락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들아, 사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집으로 좀 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게. 얘기하기 좀 그렇네.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허영숙 할머니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눈물 연기도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앉아봐.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실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리게 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친구 따라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어. 투자요? 어떤 투자를 하셨는데요? 주식이랑 코인 다 합해서 5억 넘게 날아갔어.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셨어요? 누가 권유한 거예요? 친구가 잘 된다고 해서 은행 적금 깨고 보험금도 다 해약했어. 보험금까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것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예금 통장과 보험금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어. 이제 노후에 의지할 게 없어. 어머니, 그럼 지금 남은 돈이 집 한 채뿐이야. 그것마저 담보대출 있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과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두 사람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내용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어머님 돈이 다 없어졌대. 이제 우리 빚은 어떻게 갚아? 어머니 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가자. 내일 다시 와서 집이라도 팔게 하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생겼네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푹 쉬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야, 어떻게? 자식들 연락 왔어? 아니, 영수가 전화도 안 받아. 진짜 독한 것들이네. 돈 없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아들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황급히 다른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놀라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아, 그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서둘러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결국 마트 입구에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니? 나 못 본 척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지금 급해서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젠 얼굴 보기도 싫은 거니?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엄마가 돈 없으니까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저희도 요즘 너무 바빠서. 됐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이제 다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허영숙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확실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날 보고도 도망갔어. 아이고, 그런 못된 것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겠어. 허영숙 할머니가 대뜸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지나간 일이 허영숙 할머니의 분노를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난 그 애들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 네가 없을 때 몰래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무단 침입까지야. 요즘 자식들이 뭘 못하겠어? 감시 카메라라도 설치해보자. 카메라는 좀 그렇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 같은 상황엔 확실히 해둬야 해. 내 친구 아들도 그랬대. 허영숙 할머니의 설득에 결국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거실과 침실,
서재에 각각 설치하고 외출했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내 집에서 밥 먹고 가자. 된장찌개 끓였어. 그래, 고마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겠네. 허영숙 할머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이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가 들어왔었나?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모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들과 며느리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부터 침실까지 서랍과 장롱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없어. 어머니가 어디에 숨겨뒀을까? 금고가 있을 거야. 큰 장롱 뒤쪽을 봐봐. 남편의 유품이 보관된 서재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재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 아버지 일기장이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강원도 땅 문서는 안전금고에. 어디 있는 거지? 은행 금고인가? 아니면 집 어딘가에 금고가 있을 수도 있어. 더 찾아보자. 심지어 소중히 간직하던 우리 부부의 사진첩까지 함부로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못 찾았어? 아니, 없어. 침대 밑도 봤고 옷장도 다 뒤졌는데. 이상하네. 어디에 숨겨뒀을까? 어쨌든 다음에 다시 와서 찾아보자. 어머니 곧 돌아올 거야. 영상이 끝나고 방 안을 둘러보니 물건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다는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허영숙 할머니에게 전화해야겠다. 뭐라고? 정말 들어왔다고? 이런 못된 것들. 응, 카메라에 다 찍혔어. 어떡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 좀 더 지켜볼까? 뭐? 아직도 자식이라고 봐주려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허영숙 할머니의 말이 맞았지만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좀 더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집에 오셨었나요?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아니, 영숙이네 있었어. 아, 그러셨군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카메라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온대. 뭔가 할 말이 있다고. 조심해. 그 애들 수작 부릴지도 몰라.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식품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무슨 일로 왔니? 실은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왜 갑자기? 어머니께서 투자로 손해보셨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다 잃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내 재산이 그렇게 궁금해?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노트북을 열고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감시했어요? 아니, 니들이 내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거지. 아들은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억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만해.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이웃 어르신이 소개해준 박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 씨, 여기가 박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들어가 보죠. 고마워.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괜찮아요. 자식이라도 이런 행동은 용납되면 안 돼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정미경 씨에게 사정은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네, 자리에 앉으시죠. 천천히 상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 도청 장치 발견, 집무단 침입, 가짜 보험 설계사 사건까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건가요? 네, 갑자기 효도한다며 나타나더니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CCTV 영상이나 도청 장치 같은 것들요.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USB에 영상도 담아왔고 도청 장치도 증거로 보관해뒀어요. 박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자님, 이런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 침입, 사생활 침해, 기물 손괴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둘째는 내용 증명을 보내 경고하는 방법이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고소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이런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추가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을게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산 보호입니다. 모든 통장과 금융자산, 부동산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그렇게 해뒀어요. 미경이가 도와줬죠.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유언장 작성도 권해드립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유언장이요? 네, 자녀분들이 재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향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유언장이 있으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어요. 세세한 법적 조언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변호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 용기 내서 잘했어. 자식이라고 다 봐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맞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만나고 싶지 않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희 행동에 대해 알게 됐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증거도 있고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한 행동들 다 알고 있어. 내용 증명도 곧 받게 될 거야. 어머니,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친척들을 초대해 가족 모임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영자 씨,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응, 영수가. 이제는 다 알려야겠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니까. 용기 있는 결정이네.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친정 조카들과 시댁 조카들, 남편의 형제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는 큰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이모, 갑자기 다 모이자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래. 다 모이면 말해줄게. 큰어머니, 저희도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앉아봐. 곧 시작할 거야. 거실에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가족들을 다 모으시고 무슨 일이세요? 잠시만, 이제 곧 시작할게. 모두가 모이자 거실 중앙에 준비해둔 TV를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는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모?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과 장롱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잠깐만, 아직 더 있어. 다음으로는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장면, 그리고 카페에서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가 재생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큰 조카가 아들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가. 오해가 아니야. 이건 니네가 한 행동이야. 테이블 위에 도청 장치들과 가짜 보험 설계사의 명함, 내용 증명 사본을 올려놓았습니다. 친척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내 자식이 내가 2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아들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다들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단지 어머님을 도우려고. 그만해.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렴. 시누이가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빚이 많아서. 다들 들었지? 결국 돈 때문이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금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내 재산의 절반은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뒤에 너희에게 상속되도록 했어. 어머니, 이건 너희를 벌 주려는 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친척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자 씨가 옳은 결정을 했어. 돈은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아. 허영숙 할머니가 제 옆에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허영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영자야, 네가 정말 용기 있게 잘했어.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가족 모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변호사에게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김영자 씨, 오늘 또 다른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 부부가 최근 어떤가요? 여전히 연락하시나요? 네,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요. 반성한다고는 하는데 믿기 어렵네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박 변호사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서 모든 재산을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이 소식이 아들 부부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드님 부부의 진심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재산만 노리는 거라면 더 강하게 반발할 테니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해보죠.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가 아닌 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친척 중에 믿을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누이가 있어요. 그 애는 믿을 수 있어요. 시누이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옳게,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이건 비밀로 해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알겠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게요. 이틀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든 재산을 복지관에 기부하실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 이모가 그러시던데. 어머니가 공증까지 하셨다고.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전화 너머로 아들의 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통해 그가 아직도 제 재산의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재산도 있는데. 그 재산은 내 남편이 나에게 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그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저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네가 무슨 권리가 있니? 이제 와서 재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원치 않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재산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니? 어제 전화드린 것 때문에 직접 찾아왔어요. 제가 잘못 반응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예상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실수를 했어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 재산 다 기부해도 괜찮다는 거야? 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진심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마음이 바뀐 거야? 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관계 회복만 원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진짜 유언장이야. 읽어봐.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의 일부를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신탁을 통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니네가 변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어. 완전히 기부하겠다는 건 시험이었어. 두 사람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섞인 듯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네, 어머니. 앞으로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바라는 게 아니란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봄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소개해준 노인 권익보호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모임 날 허영숙 할머니가 동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자야, 너무 긴장하지 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 고마워, 영수가.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있게 잘 해냈잖아. 노인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오게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모임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자님. 저는 박명자라고 해요. 저도 자식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죠. 자리에 앉아 차례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집문서를 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가 통장을 훔쳐간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제 연금을 관리해 준다며 모두 써버렸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이런 일이 흔하다는 현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자 님도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에는 효도한다면서 접근했다가 제 재산을 노리고 도청 장치까지 설치했어요. 세상에, 정말 심하네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도청 장치 발견부터 감시 카메라 설치,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아직도 자식을 고소할 용기가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자식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모임 후반부에는 서로에게 조언과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시골로 이사했어요. 텃밭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지내니 정말 행복해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문득 시골 생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대신 흙냄새 나는 곳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모임에서는 우리 같이 여행 계획도 세워볼까요? 단체로 가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허영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땠어, 영자야? 도움이 됐어?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시장 구경 갈래? 좋아. 오랜만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그래. 이제 우리 스스로 즐겁게 살아야지.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꽃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꽃바구니를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이번 주에 우리 노인정 나들이 가는데 같이 갈래?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 양양이야.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좋아. 오랜만에 바다나 보자. 전화를 끊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진정한 마음과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자식이라도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한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짓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